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과 용기로 시작됩니다. 예비 며느리의 관상이 좋지 않다는 말, 그냥 흘려들으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불러온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정자 씨, 올해 69살입니다. 평생을 청소와 식당 일로 가족을 건사해온 분이죠. 세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큰아들 경훈이는 약사로 성실하게 살고 있고 둘째 경민이는 한때 방황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갱생해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막내딸 수진이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며 가족 사이를 잘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큰아들 경훈이가 집에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연애 중인 여자친구 윤가영 씨였어요. 35살의 가영 씨는 스튜어디스라고 소개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말씨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이정자 씨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훈 오빠한테 항상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영 씨의 첫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고 인사도 깍듯했어요. 이정자 씨는 속으로 이 아이가 우리 경훈이 며느리가 되는구나 하며 흐뭇해했죠.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큰아들에게 드디어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영 씨는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정자 씨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며 물어봤습니다. 경훈이는 그런 가영 씨를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죠. 가족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님, 경훈 오빠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생각을 항상 먼저 하시더라고요. 가영 씨의 이런 말들이 이정자 씨의 귀에는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정자 씨는 남편 태석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경훈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우고 스튜어디스라니 직업도 괜찮고 말이야.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법입니다. 며칠 후 이정자 씨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동네에서 관상을 봐주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점순 할머니라고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죠. 점을 정말 잘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머, 정자 씨 아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점순 언니. 잘 지내요. 큰아들이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래. 좋겠네.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정자 씨는 가영 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쁘고 스튜어디스고 예의 바르다고 말이죠. 그런데 점순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정자야, 내가 그의 얼굴을 한번 봤는데 말이야. 점순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관상이 좀 이상해. 눈빛이 너무 깊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여. 특히 입술선이 비밀을 많이 간직한 사람의 입술이야. 이정자 씨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관상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이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영 씨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확실히 눈빛이 깊긴 했어요. 그리고 웃을 때도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정자 씨는 자신을 타일렀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정자 씨는 가영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경훈이가 가영 씨와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찰했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영 씨가 전화 받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갑자기 긴장하며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통화 내용도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족 앞에서도 전화를 받을 텐데 왜 그럴까 싶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가영 씨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형제자매는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대충 넘어가거나 화제를 돌렸죠. 이정자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점순 할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가영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자 씨의 의심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가영 씨 생각만 났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정자 씨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지인들을 통해 가영 씨가 말한 직장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영 씨는 대한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정자 씨는 옆집에 사는 김순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순례 씨의 딸이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어서 항공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례야, 우리 경훈이 여자친구가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어머, 그럼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며칠 후 김순례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자야, 이상한데? 우리 딸이 확인해 봤는데 대한항공에는 윤가영이라는 승무원이 없다고 해. 아예 명단에 없다는 거야. 이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발각된 순간이었어요. 그럼 가영 씨는 도대체 어디서 일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김순례 씨 딸이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윤가영 씨는 저가 외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말이죠.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정자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직장도 거짓말했다면 다른 것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가영 씨가 알려준 주소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영 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 거기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윤가영이라는 사람은 아예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정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도 거짓말, 주소도 거짓말.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경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민이는 과거에 방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거든요.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죠. 엄마, 뭔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민아, 사실은 말이야. 형수 될 사람이 좀 이상해서 그래. 이정자 씨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경민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장 거짓말, 주소 거짓말, 이상한 전화 통화 등등 말이죠. 경민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숨기고 사는 사람의 패턴이 보였거든요. 엄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형이 속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제가 제대로 조사해 볼게요. 경민이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자신도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자신과 가영 씨가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포장하고 진실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이번엔 내가 맞겠어. 형이 당하는 걸 그냥 볼 순 없지. 경민이는 본격적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영 씨의 실제 거주지부터 찾아내기로 했어요. 가영 씨가 경훈이와 만날 때 오는 방향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리고 몇 번 몰래 따라가 봤어요. 놀랍게도 가영 씨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원룸이 아니라 말이죠.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집 앞에 붙어 있는 표찰이었어요. 윤가영, 정미옥.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옥이 누구일까요? 가영 씨는 분명히 혼자 산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경민이는 며칠 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영 씨가 중년 여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성이 바로 정미옥인 것 같았어요. 둘의 관계가 뭘까요? 더 이상한 건 가영 씨가 그 여성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럼 정미옥은 가영 씨의 어머니일까요? 하지만 가영 씨는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경민이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상가에서 그 집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 집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며느리가 참 이상해요. 시어머니랑 자주 싸우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였어요. 며느리? 가영 씨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뜻일까요? 경민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며느리가 언제부터 살았어요? 한 1년 정도 됐나? 처음엔 신혼인 줄 알았는데 신랑은 거의 안 보이고 며느리만 시어머니랑 살더라고요. 참 이상한 가족이에요. 경민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가영 씨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혹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형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경민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더 자세한 건 조사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정자 씨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큰아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를 그냥 둘 순 없어.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과연 윤가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미옥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자 씨는 명절 준비를 위해 큰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선 건 가영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였죠. 혹시 시장에서 가영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장 한복판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자 씨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 사과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분명히 가영 씨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자 씨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가영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영 씨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가영 씨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경민이가 얘기했던 정미옥인 것 같았어요. 둘의 모습이 정말 친밀해 보였거든요. 이정자 씨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가영아, 고기도 좀 더 사자.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 말이야. 네, 어머님. 그런데 요즘 갈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데 뭘. 며느리가 맛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가영 씨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뜻일까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제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남자는 돈만 뜯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진짜 남편인 거고. 이정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남자라는 게 바로 자기 아들 경훈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돈만 뜯어낸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정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서 가영 씨 앞에 나타났어요. 윤가영 씨, 가영 씨는 이정자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뭐가 어머님이야?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이정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이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불러? 가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미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미옥은 가영 씨보다는 배짱이 있었나 봅니다. 아, 당신이 그 집 어머니시군요. 저는 정미옥이라고 해요. 윤가영은 제 며느리예요. 뭐라고요? 며느리? 네, 제 아들과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벌써 1년째 같이 살고 있답니다. 이정자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가영 씨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동시에 자기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정미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글쎄요, 그건 가영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정자 씨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웬만한 상인들은 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그럼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은 뭐야? 이중생활하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든 게 뭐야? 이정자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우리 아들한테서 얼마나 받아먹었어? 그동안 받은 선물, 밥값 다 계산해서 돌려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사기꾼이 따로 없네. 정미옥이 끼어들었어요. 아줌마 말 좀 조심해요.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고요? 당신 며느리가 이중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돈 뜯어먹은 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서로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강제로 뜯어간 것도 아니고. 이정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어요. 좋아서 만났다고요? 거짓말로 포장해서 속인 게 좋아서 만난 거예요? 시장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이중생활을 한다고?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요즘 세상 참 무섭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가영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미옥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그럼 도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도덕이야 각자 기준이 다르죠. 이정자 씨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영 씨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사실대로 말해. 저는 당장 가. 그러자 정미옥이 이정자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라고요? 이 도둑고양이가 당신 며느리예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며느리를 도둑고양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미옥이 이정자 씨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정자 씨도 지지 않고 정미옥의 옷깃을 붙잡았죠. 나요. 나라고. 당신이 먼저 놓으라고. 시장 한복판에서 중년 여성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줌마들, 그만하세요.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가영 씨는 그 사이에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이 난리통에서 도망친 거죠. 결국 상인들이 말려서 싸움은 끝났지만 이정자 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영 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과연 이정자 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릴까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이정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큰아들 경훈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사실을 경훈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 태석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이정자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가영이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랑 살고 있대요. 태석 씨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시어머니까지 있더라고요. 벌써 1년째 같이 살고 있다면서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정자 씨는 시장에서 들은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석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경훈이는 완전히 당한 거네. 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농락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돈으로만 본 거라고요. 그때 둘째 경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정자 씨는 경민이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경민이는 듣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짜요? 형수가 될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내가 조사한 게 다 맞았어. 경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한때 자신도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죄책감과 지금의 분노가 뒤섞였어요. 이 여자를 그냥 둘 순 없어요. 형이 얼마나 순진한데 이런 식으로 당하게 놔둘 순 없다고요. 그런데 경훈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충격이 클 텐데. 막내딸 수진이도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도 사실을 듣고 나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오빠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응, 아직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훈이가 퇴근한 거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가영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민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형,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할 말이? 가영 누나 말이에요. 경훈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가영이 얘기? 무슨 일이야? 혹시 결혼 날짜 정하자고 하는 거야?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훈이가 얼마나 가영 씨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정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훈아, 엄마가 오늘 가영이를 봤는데. 어디서요? 가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 다른 사람? 친구요? 아니야. 중년 여성이었는데
가영이가 그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어. 경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 그럼 가영이 어머니신가? 하지만 가영이는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여자가 자기는 가영이 시어머니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정자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사실을 말했어요. 가영이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영이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경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경민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여자가 형을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돈만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요. 돈을 뜯어내려고? 이정자 씨가 시장에서 들은 대화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가영 씨와 정미옥이 나눈 그 충격적인 대화 말이에요. 경훈이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경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준 선물들, 밥값들, 모든 게 다 헛된 거였네요. 수진이가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훈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잘못이야. 경민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이 여자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대가라니. 형이 지금까지 써준 돈, 선물값 다 계산해서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요. 태석 씨도 동의했어요. 경민이 말이 맞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하지만 경훈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경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영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이정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큰아들 경훈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사실을 경훈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 태석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이정자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가영이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랑 살고 있대요. 태석 씨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시어머니까지 있더라고요. 벌써 1년째 같이 살고 있다면서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정자 씨는 시장에서 들은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석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경훈이는 완전히 당한 거네. 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농락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돈으로만 본 거라고요. 그때 둘째 경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정자 씨는 경민이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경민이는 듣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짜요? 형수가 될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내가 조사한 게 다 맞았어. 경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한때 자신도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죄책감과 지금의 분노가 뒤섞였어요. 이 여자를 그냥 둘 순 없어요. 형이 얼마나 순진한데 이런 식으로 당하게 놔둘 순 없다고요. 그런데 경훈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충격이 클 텐데. 막내딸 수진이도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도 사실을 듣고 나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오빠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응, 아직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훈이가 퇴근한 거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가영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민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형,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할 말이? 가영 누나 말이에요. 경훈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가영이 얘기? 무슨 일이야? 혹시 결혼 날짜 정하자고 하는 거야?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훈이가 얼마나 가영 씨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정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훈아, 엄마가 오늘 가영이를 봤는데. 어디서요? 가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 다른 사람? 친구요? 아니야. 중년 여성이었는데 가영이가 그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어. 경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 그럼 가영이 어머니신가? 하지만 가영이는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여자가 자기는 가영이 시어머니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정자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사실을 말했어요. 가영이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영이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경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경민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여자가 형을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돈만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요. 돈을 뜯어내려고? 이정자 씨가 시장에서 들은 대화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가영 씨와 정미옥이 나눈 그 충격적인 대화 말이에요. 경훈이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경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준 선물들, 밥값들, 모든 게 다 헛된 거였네요. 수진이가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훈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잘못이야. 경민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이 여자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대가라니. 형이 지금까지 써준 돈, 선물값 다 계산해서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요. 태석 씨도 동의했어요.
경민이 말이 맞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하지만 경훈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경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영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경민이의 복수로 가영 씨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경훈이는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을 보니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민아, 고마워. 내가 내 대신 많은 일을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끝내고 싶어. 형, 뭘 하려고요?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내고 싶어. 내 방식으로. 경훈이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전화로 끝내거나 문자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너무 싱거웠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우롱한 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경훈이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한 거예요. 물론 가영 씨는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걸 알고 있었지만 경훈이의 연락을 받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왔어요. 오빠, 만나줘서 고마워요. 약속 장소는 경훈이네 집 앞 공터였어요. 가영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가영 씨, 아니 윤가영. 경훈이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가영 씨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빌어? 경훈이는 미리 준비해온 큰 대야를 가영 씨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썩은 음식물, 더러운 물, 심지어 화장실에서 가져온 것들까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영 씨는 당황했어요. 대야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죠. 이게 바로 너의 정체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것.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럼 넌 지금까지 나한테 뭘 했는데? 경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집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이정자 씨, 태석 씨, 경민이, 수진이까지 모두 나와서 지켜봤어요. 경훈이가 미리 가족들에게 말해놨거든요.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훈이는 가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윤가영, 너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8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살았지? 오빠,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내가 그 시어머니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를 돈으로만 봤다면서? 가영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내가 받은 선물들, 밥값, 데이트 비용 모두 합쳐서 200만 원이야. 돌려줄 거야? 오빠,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지금 직장도 잃었고, 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으라고. 경훈이는 대야를 들어 올렸어요. 가영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을 잡고 뒤로 물러섰죠. 오빠, 설마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본다고? 넌 나를 속일 때 사람들 생각했어? 경훈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대야 안에 더러운 내용물을 가영 씨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죠. 우와! 가영 씨는 비명을 질렸어요. 온몸이 더러운 물과 음식물 찌꺼기로 범벅이 되었거든요. 냄새도 지독했고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겉으로는 예쁘게 포장했지만 속은 이렇게 더럽고 추해. 가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경훈이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나한테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보던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특히 경민이는 환호성을 질렀죠. 형, 잘했어요. 통쾌하네요. 이정자 씨도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수진이는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오빠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우리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훈이는 마지막으로 가영 씨에게 말했어요. 윤가영,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거야.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넌 내가 아는 그 가영이가 아니야. 그냥 남이야. 가영 씨는 더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질 받으며 사라지는 가영 씨의 모습을 보며 경훈이는 마침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경훈이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가영 씨는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정미옥과 함께 어디론가 이사를 간 것 같았죠.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사기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직장도 잃고 사회적 신뢰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경훈이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겠어. 가족들도 경훈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윤가영과의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경훈이네 가족에게는 조용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끈끈함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죠. 경훈이는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끔씩 가영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경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형이 혹시 아직도 그 일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염려됐거든요. 응, 많이 좋아졌어. 오히려 이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고요? 응.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말이야. 만약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일이 났을 거야. 경훈이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이정자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직감을 더욱 믿게 되었어요. 관상가 점순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역시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엄마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봐야겠어요. 수진이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경훈이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약국 일도 예전처럼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실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훈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기인 최민수에게서였어요. 경훈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야, 잘 지내지. 너는 어때? 나야 뭐 그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설마 소개팅 얘기야? 응, 정말 괜찮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경훈이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직 가영 씨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나 아직은. 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수의 말에 경훈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혼자 살 건가? 아니면 다시 용기를 내볼 건가? 그날 밤 경훈이는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소개팅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정자 씨가 먼저 답했어요. 좋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나만 조심해. 뭘 조심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라. 겉모습에만 속지 말고. 경민이도 동의했어요. 형, 전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너도 같이? 네.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경훈이는 소개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며칠 후 소개팅 자리가 마련됐어요. 상대방은 김소영 씨라는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32살이었죠. 첫 만남에서 경훈이는 가영 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소영 씨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민수 선배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도 민수한테 얘기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경훈이는 소영 씨의 솔직함에 호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가족사도 숨김없이 말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털어놓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고 오빠는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서울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 있어서 만족해요. 소영 씨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어요. 가영 씨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첫 만남 후 경훈이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소감을 말했어요. 어떤 분 같던데? 전번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진실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처음엔 다 그래 보이는 법이야. 이정자 씨의 신중한 태도에 경훈이는 웃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볼게요. 그 후로 경훈이와 소영 씨는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죠. 소영 씨의 직장도 직접 확인해 봤고 친구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한편 경민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 만난 동료 박은정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경민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아, 네. 회사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인데? 제 나이보다 2살 어린데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재혼인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경민이는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혼에 대해 신중한 편이었죠. 하지만 은정 씨는 그런 경민이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경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은정 씨의 이런 말에 경민이는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도 경민이의 변화를 반겼어요. 한때 방황했던 둘째가 이제는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경민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라.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자 씨와 태석 씨도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어요.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들이 찾아올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윤가영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훈이네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경훈이와 소영 씨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갔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던 덕분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소영 씨는 가영 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 씨가 경훈이네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이정자 씨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소영 씨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져온 걸 보며 이정자 씨는 이 며느리감의 진심을 느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었어? 주말에 시간 날 때 조금씩 만들었어요. 경훈 오빠가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을 그리워한다고 해서요. 그날부터 이정자 씨는 소영 씨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가영 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몇 달 후 경훈이는 정식으로 소영 씨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죠. 소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네, 좋아요. 저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실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한편 경민이와 은정 씨의 관계도 결실을 맺었어요. 은정 씨는 경민이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경민 씨, 과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죠. 은정 씨의 이런 마음에 경민이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도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어요. 경민이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이번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죠. 이정자 씨와 태석 씨는 두 아들의 결혼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애들이 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특히 경훈이는 그 일 겪고 나서 더 신중해져서 좋아. 막내 수진이도 오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특히 둘째 오빠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정자 씨와 태석 씨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안정되자 두 분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진 거죠. 여보, 우리도 뭔가 해볼까요? 뭘 말이야? 청소업체 차려보는 거 어때요? 우리 평생 청소일 해왔으니까 노하우는 있잖아요. 태석 씨는 아내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정년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해? 애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두 분이 자녀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모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님. 사업 계획서도 같이 만들어 봐요. 자녀들의 도움으로 이정자 씨와 태석 씨는 작은 청소업체를 차렸어요. 정성청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두 분의 성실함과 경험으로 곧 입소문이 났죠. 이 업체는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꼼꼼히 해주시더라고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도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는 직원들도 몇 명 고용할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경훈이와 소영 씨 사이에 첫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소영 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이정자 씨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아이고, 정말? 우리 소영이가? 네, 어머님. 아직 초기지만 확실해요. 이정자 씨는 그날부터 예비 할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태교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기용품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죠. 경민이와 은정 씨도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정자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며느리가 거의 동시에 임신한 거였거든요. 여보, 우리 내년에 할머니, 할아버지 2번 되는 거예요. 정말 복 받았네, 우리가. 시간이 흘러 두 며느리 모두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어요. 경훈이네는 아들을, 경민이네는 딸을 낳았죠. 이정자 씨는 정말 바빴어요. 두 손자를 번갈아 돌봐줘야 했거든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무리야? 이렇게 기쁜데. 손자들을 보며 이정자 씨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윤가영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이정자 씨는 시장에서 예전에 관상을 봐줬던 점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정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잘 지내요.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아, 그때 그 예비 며느리 얘기 어떻게 됐어? 이정자 씨는 그간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점순 할머니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역시 관상은 안 속여. 그래도 다행이네. 미리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큰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집에 돌아온 이정자 씨는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경훈이와 소영 씨의 결혼 사진, 경민이와 은정 씨의 결혼 사진, 그리고 손자들의 사진까지. 벽면 가득한 사진들을 보며 이정자 씨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관상가 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가영이 눈빛이 깊다고 했는데 정말 비밀을 많이 숨기고 있었네. 그래도 우리 가족의 믿음이 더 깊었지.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어요. 경훈이 부부와 아기, 경민이 부부와 아기, 그리고 수진이까지. 큰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당연하지. 손자들 키워야 하는데 아프면 안 되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정자 씨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윤가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네. 이정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관상이 말해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한 어머니의 용기.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